네, 10월 11일 수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과는 참 분위기가 달라요. 네. 어제는 또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오후장 진짜 한번 와르르 무너졌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강하게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오후장에 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네. 약간 이제 연휴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긴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급락한다. 지난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코스닥 지수가 4% 맞아, 급락했고 어제도 한글날 연휴 끝나고 나서 한 3%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조금 완화되는 이제 분위기고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분을 그대로 이제 되돌려 놓는 흐름. 코스닥도 어제 빠진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거의 뭐 3% 이상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지수 상승이 이제 견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낙폭과대 구간에서 뭐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이제 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좀 자신 있게 종목 편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네. 아직도 줍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네. 좀 좋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꾸려 놓으셨던 분들 그렇죠. 지금 또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장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의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제법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키워드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이제 키워드들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라는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의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이제 계속 좀 하향 조정되다가 한 1조 8천억 정도까지 네, 이제 맞아요. 낮춰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적 발표를 이제 해보니까 2조 4천억 정도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팔았었거든요. 1,000만 주가는 훨씬 넘게 삼성전자를 이제 좀 집어 던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같이 쌍끌이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3분기에도 반도체 부문은 적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1, 2, 3분기 합쳐서 12조 원 정도 이제 적자가 나왔다라고 하고 4분기에도 아마 이제 반도체는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게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소부장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쌍끌이 순매수 정말 오랜만에 오늘 네. 코스피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 외국인들이 기관. 네. 순매수를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이제 장이 급락할 때 투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매 물량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손절성 물량들 반대 매매 물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출회가 좀 되고 나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지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사실 어저께 뭐 심하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2.5% 정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제 장중 고점이 823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819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다 만회하고 어제 장중 고점 근처까지 빠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방금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제가 이제 어제도 사마알미늄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네.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후속주를 이제 좀 준비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이 8%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오늘 한 6% 이상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제 장 후반의 흐름도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의 낙폭이 이제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좀 무너졌거든요. 사실 이제 800포인트 깨질 때 진짜 좀 공포에 투매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기관 외국인들은 어제도 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가격 회복 시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이 시간에 사마 알미늄 리뷰해 주시면서 이번 주에 또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2차 전지 관련 네. 종목 사마 알미늄의 후속주를 준비해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그 타이밍인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5장 레시피는 어떻게 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좀 이제 역설적인 이제 표현으로 네. 전쟁이 호재 이렇게 한 줄 오. 레시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유레카님이 이팔 전쟁의 쇼크 끝난 건가요? 네. 이렇게 지금 댓글 맞아요.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무장 세력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이 어쨌든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전쟁이 터지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고 유럽 시장도 유로스톡스가 2% 급등을 했어요. 오히려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유를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네. 채권 가격이 그동안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치부되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회복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회복되면 반대로 이제 금리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를 넘어갈 거다라고 우려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 우리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제 겪어봤던 것처럼 뭐 공급망 왜곡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연이어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9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조정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그것 또한 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고금리 이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심화되면서 올해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거의 이제 절대적으로 우세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1월 달에도 이제 기준금리 동결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긴축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완화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지금 강하게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쟁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닥이 다시 한번 800포인트, 코스피는 2,400포인트 저점을 이제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한 줄 레시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재치 있는 댓글이 있어서 네.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지금 딱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저 영민한 네. 투자를 보고 계실 거거든요. 파란 하늘님께서 제 배는 부른데 계좌는 아직이네요라고 이렇게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영민 매니저님께서 지금 반토막난 시장 뭘 담을까라고 또 유레카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원샷 스페셜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2가지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장 이야기를 또 나눠봤으니까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월 4일에 편입했던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일주일 된 종목인데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급등 나오면서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오늘 9% 가깝게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논리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이제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제 매크로 이슈에 좀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 좀 심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오늘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고 사실 한글날 연휴 때 호재가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하락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HBM3 관련된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ISC, TFE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이제 10월 4일 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29,3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 거의 9% 가까이 올라왔는데 딱 그때 말씀드렸던 29,000원 정도의 가격권이에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들처럼 주가가 오늘은 뭐 2% 3%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빠진 걸 생각을 해야죠.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한 달 만에 930포인트에서 어저께 8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갔거든요. 130포인트가 넘게 이제 빠졌다가 겨우 오늘 이제 한 20포인트 정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어떤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ISC, 뭐 STI 이런 HBM3 관련된 수혜주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비중 확대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하게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목표가 34,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네. 종목이 있어서 9월 19일에 편입했던 넥스트칩이 네. 지금 2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5장 갈수록 지금 계속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있는데 무슨 이슈가 나온 거야? 아니면 지금 낙폭 과대로 반발 매수세가 확 유입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ARM이 상장되고 나서 사실 이제 반도체 칩, 팹리스 기업들 주가 조정이 좀 심해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넥스트 칩이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호평 리포트가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넥스트 칩이 가장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원고를 넘길 때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상승폭이 더 커져가지고 목표가를 달성해버렸거든요. 19,000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태예요. 2차 목표가는 전고점 21,000원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ARM도 지금 주가가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ARM 시가총액 100조 원은 한번 찍을 거다라고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이제 팹리스 기업들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됐다. 그래서 넥스트 칩, 텔레칩스,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오늘 넥스트 칩은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지만 가온칩스라든지 뭐 텔레칩스, 치스미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9,000원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2차 목표가는 2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넥스트 칩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종목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제가 타이밍을 보고 말씀드릴 거다라고 사마알미늄 후속주. 맞습니다. 오늘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네. 그 업앤다운 코너에서 베스트 종목으로 이제 에코프로를 꼽아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다행히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아주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살려놓고 있거든요. 네. 제가 왜 에코프로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냐면 물론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3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올 게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업황 부진에다가 실적도 안 좋지 수요 부진에 대한 리스크, 배터리셀 가격 하락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주가가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 특히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거든요. 어찌 보면 시장에 이제 배팅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두 종목이 강하게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도 빠르게 좀 터닝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126,800원 현재가로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에코프로 차트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가가 지금 150만 원 이제 고점을 7월 달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154만 원 정도가 이제 최고가였는데 그게 어저께 8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번에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84만 5천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에코프로 BM도 고점 대비하면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주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최고가 대비하면은 반토막 이상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이 정도로 심하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과열이다, 거품이다 이런 논란은 상당 부분 이제 불식이 됐고 3분기 때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저는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분기 이후에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걸 지금부터 좀 준비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소재 종목들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본 거고요. 나노 신소재는 이제 TCO 타겟
요게 이제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CNP 슬러리 오늘 이제 그 소재 종목 중에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네. CNP 슬러리 특히 HBM에 이제 들어가는 CNP 이제 슬러리를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8%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CNP 슬러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올해 이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될 것 같거든요. CNT 도전제는 2차 전지 이제 전극 공정에 이제 사용돼 가지고 전자의 흐름을 이제 도와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극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비중은 아주 좀 작지만 출력을 상당히 좀 크게 증가시키고 실리콘 입자의 이제 팽창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건 결국 이제 충방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실리콘 이제 팽창을 억제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CNT 이제 도전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소부장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도 국산화가 시급한 게 이제 양극재 전구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 이런 것들은 국산화가 상당히 좀 시급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양산 설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 종목도 거의 뭐 최고가가 21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완전히 이제 박스권 하단 최저점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한 202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이 실리콘 음극재가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빠르게 좀 도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잠깐 이제 정체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년 정도로 좀 이연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확대될 거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확대되면 당연히 CNT 이제 도전제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5에서 20% 정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지금 일시적인 이제 정체기를 겪고 있어요. 이런 일시적인 정체기 덕분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여유 있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가격은 11만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CNT 도전제 시장의 개화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나노신 소재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네. 종목은 2차 전지 섹터예요? 아니면 다른 섹터예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고요. 좋습니다. 후공정이 이제 패키징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26,300원 현재가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9월에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을 치고 스물스물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재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외주 후공정 우리가 보통 이제 오사트, 뭐 OSAT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이제 외주 후공정 기업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은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브라질 법인의 이제 고가 웨이퍼 비용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다 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걸 이제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안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비용 반영을 다 시켜버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좀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충당금 설정이나 이런 이제 비용 반영하는 걸 한꺼번에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상반기 때 떨어낼 비용들 확실하게 이제 좀 떨어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법인을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비나 베트남에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베트남 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향 물량을 이 베트남 법인 쪽에서 다 소화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아니 지금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2.5D 패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대고 특히 HBM 이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이제 외주 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하이엔드 패키징과 관련해서는 네. 크게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쨌든 HBM 쪽에다가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려면 그쪽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주 후공정 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이제 뭐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 물량과 삼성전자 물량을 이제 다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이 직접적으로 HBM3 수혜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HBM3에 더욱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외주 후공정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구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믹스가 이제 개선되고 있고 뭐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쪽에서도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 법인 이제 증설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태라서 2025년경이 되면 베트남 법인 쪽에서만 매출이 한 9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도 이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외형도 같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이제 빠르게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통 외주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미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을 이제 같이 이제 경쟁 기업으로 떠올렸었는데 이제는 두 기업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한미반도체는 HBM3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기존 이제 메모리 외주 후공정 물량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승이 이제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3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하나마이크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HBM 투자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오후장의 흐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우리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